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코너입니다.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킥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선과 정치자금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쓰는 표현인데 쩐의 전쟁 과거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있었죠. 이번에도 이제 언론에서 쩐의 전쟁이라고들 하고 있죠.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6일에 후원회를 열고 이 정치자금 모금을 했는데 하루 만에 25억 6천여만 원을 이제 모집을 완료했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것이 뉴스였는데요. 전체 후원한 사람이 2만 1천여 명이었는데 이 중에 거의 95%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였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밝혔습니다. 예. 이게 후원을 하려면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단체, 법인 명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되는데 이 대선 경선 후보나 예비 후보에 대한 정치 후원금은 실명으로 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익명일 경우에는 최대 120만 원까지 가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라는 거는 대부분 좀 보통 사람에 해당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았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게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다. 이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의 비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지지율 하락 국면 아니었습니까? 네. 후원금 모금 결과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아하. 뭔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네. 돈이 자신감을 회복시켜줬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 방송인도 출연료가 곧 자신감입니다. 네. 그 자신감이 저는 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여당 후보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죠? 여당의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거의 이제 20억에서 25억 사이로 지금 거의 이제 후원금을 모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처럼 하루 만에 이제 모금을 한 액수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죠. 근데 이분들도 역시 소액 후원자가 다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등 다른 후보들이 모금한 액수까지 다 합치면 지금 여당 소속 후보들이 이 후원회 통해서 모금한 이 후원금의 총액은 한 70억 원 정도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여당 후보들이 모금한 돈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아하. 예비 후보자들 모금액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을 모아서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이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거비용 제한액이라는 거는 그 선거에서 쓸 수 있는 선거 운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액수를 이제 제한을 해놓은 거를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가 이걸 정해줍니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정하느냐? 인구수에다가 일정 금액을 이제 선거마다 이제 곱해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여기서 나온 숫자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즉 알아서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이 선거비용 제한액이 513억 900만 원입니다. 아하. 이것의 5%를 이제 이 계산을 해보면 25억 6,545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비 후보자가 모금할 수 있는 액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당내 경선의 용도로 또 후원금을 별도로 모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5%인데요. 즉 당 소속 후보들은 25억씩 두 번 모금할 수 있으니까 총 50억여 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재명 지사처럼 지금 현직 도지사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사직을 사퇴하기 이전에는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 참여용으로만 지금 모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선 후보 후원에만 지금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은 돈 어디다 쓰느냐? 이걸 보면은 모금한 돈은 선거사무소나 이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유선으로 또는 문자, 이메일 등의 선거운동에 지출하는 비용 이런 거에 쓰게 돼 있는데요. 이 후보들이 대부분 이제 여의도나 관광문에 상당히 큰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차량도 몇 대씩 또 굴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만 따져도 적게는 수백만 원. 많으면 이제 수천만 원까지 막 지출이 되니까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 후원회를 통해서 이 돈을 조달을 하는 건데요. 여기다가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예비 후보자의 경우에 대선 후보 등록 시에 내야 하는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본선에 나가려면 3억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등록만 하는데도 이렇게 큰 돈이 듭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일단 돈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거 공영제 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이건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비용 다 돌려준다 이거 아닌가요?
헌법에 보면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 자기 돈 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하.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규모의 돈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 즉 부자들만 그럼 선거를 다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건데 아하.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렇게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의 선거 비용을 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면 그건 좀 현실적이지 않겠죠. 네. 그래서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에 대해서만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을 해주고요. 네. 10% 이상은 득표를 했지만 15%에는 미치지 못한 후보의 경우에는 선거 비용의 절반만 보전을 해줍니다. 아하. 그럼 10%도 안 나온 후보는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죠. 다 본인이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10% 이상 득표 자신이 없으면 출마하지 마라 이 얘기네요. 아니면 본인이 이제 돈을 내든지. 아니면 본인이 돈을 내든지. 그렇죠. 아하.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도 모든 돈을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닙니다. 회계 장부상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비용에만 이게 보전 액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선거운동이 아닌데 돈을 썼다 또는 불법적으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했다. 이 경우에는 보전을 해주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예비 후보자들이 지출하고 있는 이 선거 비용 이것도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아하. 만약에 예비 후보자가 모금한 후원금을 다 썼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상 후보 개인이 해결을 하게 되는데 예. 본인이 이제 재산이 많으면은 뭐 감당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빌려야 됩니다. 아하. 또 빌린다고 했을 때는 은행에서 빌리거나 그냥 개인한테 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개인한테 이렇게 큰 돈을 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자금 펀드 뭐 이런 형식으로 돈을 모금을 하는 이런 네. 방식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런 방법 외에도 당 소속 후보라면 이 당의 어떤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당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이 갖고 있는 자산을 부채로 잡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선거 비용을 조달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을 통하던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펀드를 이렇게 모았던 간에 이자까지 쳐서 이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선에서 15%를 넘지 못하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실제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당시에 자유한국당 당사, 시도 당사를 담보로 해서 250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 자금을 마련했었는데 네. 만약에 15% 미만 득표를 했으면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받았겠죠. 네. 근데 뭐 다행인지 24%를 득표를 해서 당사를 이제 지켰습니다. 예. 그리고 17대 대선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창 후보의 경우에도 이 금융권에서 빚을 내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는데 예. 이때도 15%에 미달했으면 상당히 이제 어려웠을 텐데 아하. 다행히 15%를 약간 넘겼어요, 득표를. 네. 그래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자유선진당을 창당을 했는데 만약에 15%안 나왔으면 창당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어허. 2008년 총선에 재산 신고한 걸 보니까 네. 이해창 당시 대표가 재산이 마이너스 120억이더라고요. 마이너스 120억이요? 그렇죠. 채무가 남아 있는 거죠, 그때까지.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선거 비용 부담에 대한 염려 이런 것도 이 조기에 이제 좀 낙마하는 어떤 요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선거 비용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입당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촉구했다면서요? 그렇죠. 지난 24일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야당 후보가 최종 선출되는 시기는 뭐 대부분의 언론이 8월이냐 11월이냐 이렇게 쓰고 있지만 아니다. 8월이냐 내년 2월이냐의 문제이다라는 건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달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면 바로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 후보 등록 직전까지 막 줄다리기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선거 비용 문제 때문에 아름다운 단일화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후보 등록 직전에 단일화가 되는 것은 결국 이 후보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중도에 사퇴하는 후보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을 결국은 그럼 다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양보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승복하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아름다운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고 그게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특히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졌거나 중도 사퇴해야 되는 후보 등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예. 당이 부담해야 될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결과로 이런 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많은 국민들 또 언론에서도 뭐 대통령 선거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는 돈 문제 같은 것보다는 뭐 명분, 철학, 비전, 정책 이런 것들 우리 가장 쟁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돈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출마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또 단일화가 언제 될 거냐 뭐 이러한 문제에 상당한 좀 핵심적인 이유도 되겠네요. 그렇죠. 선거 출마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해봤죠. 네. 선거 출마할 때도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예. 이걸 고민하는 것도 상당한 이제 노력이지만 네.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큰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입니다. 돈을 마련하는 네. 방법에 대해서 가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네. 나의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엄청난 고민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시네요. 또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것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코멘트하고 네. 더군다나 그것은 또 이 표창원 전 의원께서 나간 네. 이 선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예. 대선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비용 제한액이 지금 500억이 넘는다고 하면 와. 500억이 넘으니까 500억 이하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선관위의 권장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500억 이상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조달할 것이냐. 그것은 엄청난 고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자, 좀 전에 야권 단일화 문제, 선거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더 커다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정당의 경우에는 정당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매년 그냥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이 있고 어떤 공직선거가 있는 때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있거든요. 네. 즉 이 선거보조금이라는 거는 공직선거에 참여해야지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만 보면 선거에 참여해서 선거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이 선거보조금을 또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이것을 15% 이상 득표한 뒤에 다시 돌려받으면 아하. 사실상 이중보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거를 치렀는데도 돈이 더 남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계산대로 하면. 그러네요.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로 구설에 오른 게 2012년 대선 당시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아하. 대선 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 보조금을 통합진보당이 받았는데 예. 그때 이제 중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 측이 이것은 먹튀 아니냐. 선거 치른다고 해서 선거 보조금을 받아놓고 중간에 사퇴하는 것은 결국 선거 보조금만 그러면 네. 받고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후보 이번에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후보 등록 전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되면은 네. 이거는 후보 등록을 안 하는 게 되니까 선거 보조금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대선 때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총액이 한 450억 규모로 추산이 되는데 와. 이거를 각 당의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에 국민의힘 몫은 약 14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선거 안 치르면 결국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해서 경선에 참여하는 게 모두가 행복한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모두가 행복한 건지, 네, 국민의힘이 행복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 공학을 떠나서 이게 현실적으로 선거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전 총장이고 사실은 뭐 유력 후보니까 돈 모으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예. 군소정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뭐 우리 정치에 필요한 어떤 정당 세력이고 그런 후보들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보물을 좀 이제 부실하게 하는 쪽수를 좀 줄인다든지 작게 만든다든지 아하.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유세차, 선거운동원 이런 걸 최소화해서 좀 최소화하는 대신에 SNS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네. 입소문을 타게 만든다든지 이런 돈 안 드는 선거를 계속 시도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예. 사실 그렇게 성과가 크지 않고 아하. 이분들이 10% 미만으로 득표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또 본인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현실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는 선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끝나지 않은 고민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것은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의 노력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네. 사실 우리 자신들의 유권자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유력 후보들 중심으로만 사실 선거를 사고하고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네. 여러 후보들 중에 정말 좋은 후보가 누구인가 한국 사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여론의 조명을 못 받는 사람들까지도 네.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표창원의 하이킥이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의미를 담은 자작곡 준비하셨죠? 네, 이것도 또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표창2가 세계적인 뮤지션 표창2가 작곡한 곡이고요. 네.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의 심경을 노래한 곡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은 소식에 곧바로 선관위로 달려나가요.
대선 출마 3년간 고민해 왔는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웃음 지으며 내 손을 잡는 중도층 유권자 생각에 두근거려요. 하지만 내게는 6천만 원이 없어. 6천만 원은커녕 600만 원도 없어. 하지만 표창원은 6천만 원이 있어. 정치인 출신이라 6천만 원 만들 수 네, 있어.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표창원 안녕히 가세요. 마무리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